핵무기 확산 방지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현재 미국은 북한에게 온갖 제재를 가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 핵이라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통제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문제니까, 그러다 보니 더 완벽하고 빈틈없이 핵무기를 조심스럽게 다루려고 하는 미국인데, 그런데 이런 미국이 핵무기를 유럽에 떨어뜨릴 뻔했던 사건이 있었다고 하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지난 1966년 핵무기를 장착한 폭격기가 공중급유기에 충돌해 장착되어 있던 핵무기 4개가 스페인 남부의 팔로마레스로 떨어진 겁니다. 충돌 당시 진짜 다행히도 안전장치가 있어서 곧바로 터지진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4개 중 2개 핵무기에 낙하산이 안 펼쳐지네. 이로 인해 스페인 남부 지역에 떨어진 핵무기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와 주변 땅을 오염시키게 되었고, 만약 핵융합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쯤 유럽이 세계 지도에서 지워졌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 자 그럼 뭐 드레이크 뱀을 아이쿠 핵이 미끄러졌네. 미국의 실수로 유럽이 초토화될 뻔했던 사건 편 증거를 시작합니다. 때는 시간을 거슬러 1966년 1월 17일 세계를 긴장하게 만든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기 들리나? 지금 기름이 다 떨어졌다. 빨리 기름 좀 공급해주길 바란다 오바. 알겠다. 지금 기름 들고 가는 중이다. 금방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오바. 벌써 왔네. 역시 빠르다니까. 이번에도 잘 부탁할게. 그럼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빨리 와줘야지. 걱정하지마. 내가 이 일 한두 번 해봐. 이렇게 미공군의 B-52 폭격기는 스페인의 알메리아 해안에 상공해서 연료를 채우려고 했죠. 그런데 KC-135 급유기에 접근하는 B-52 폭격기의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고 결국 공중에서 충돌해버린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KC-135 급유기에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죽고, B-52 폭격기에 타고 있던 7명 중에서 3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뭐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끔찍한 사고이긴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충돌 이후에 벌어지기 시작했죠. 폭격기라고 하면 미사일 같은 무기들이 잔뜩 무장되어 있는 모습이 떠오르기 마련이잖아요. 이 무기들이 스페인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였죠. 실제로 당시 사고가 발생한 B-52 폭격기에도 무기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핵무기. 오 마이 갓. 핵무기라고 하면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버릴 정도로 어마무시한 녀석인데, B-52 폭격기에는 그런 무서운 녀석이 4개나 들어있었다고 하죠. 아니 도대체 왜 미국이 핵무기가 든 폭격기를 띄우고 있었느냐?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소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폭격기가 급유기에 충돌한 사건이 발생한 1966년은 냉전이 한참이던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 미국은 항상 소련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고, 소련이 공격이라도 하는 날에는 빠르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크롬돔 작전이라는 것을 시행하죠. 1960년부터 1968년까지 유지된 크롬돔 작전은 소련의 공격을 대비해서 핵으로 무장한 폭격기를 24시간 상공에 배치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우와, 365일 24시간 내내 핵무기가 들어있는 폭격기를 공중에 띄운다니, 이것이 바로 천조국의 클래스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만,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연료 공급 없이 24시간 내내 폭격기를 띄울 수는 없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급유기를 통해 공중에서 주유를 하는 거였는데, B-52 폭격기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접근했고 결국 충돌 사고가 발생하게 된 거야. 이렇게 4발이나 되는 핵무기가 스페인 남동부에 있는 팔로마레스 지역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스페인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죠. 핵무기가 터지기라도 하면 그 피해가 진짜 어마무시할 게 뻔하니까, 뭐 진짜 다행히도 핵무기가 터지는 일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핵무기가 실수로라도 터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준비해뒀기 때문입니다. 뭐야? 안전장치가 다 되어있다고? 그러면 딱히 문제될 건 없죠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안전장치 덕분에 핵무기는 쉽게 터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터질 가능성이 0%인 것은 아니라고 하네. 아니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팔로마레스에 떨어진 4개의 핵무기는 추락으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낙하산이 달려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2개나 되는 낙하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낮아도 진짜로 스페인에서 핵무기가 터질 수도 있었다는 거지. 만약 스페인에서 핵무기가 터졌다면 스페인이 완전 쑥대밭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데요. 스페인의 팔로마레스에 떨어진 핵무기는 B-28이라는 놈이라고 합니다. 근데 B-28은 아주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진 핵무기야. B-28의 폭발력은 무려 TNT 110만 톤과 맞먹는다고 하죠. 110만 톤이 터지는 위력이라고 하니 엄청 세다는 건 알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실 것 같은데요. B-28과 리틀보이 팬맨을 비교해보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의 폭발력은 TNT 1만 5천 톤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팬맨은 TNT 2만 1천 톤의 폭발력을 가졌다고 하죠. 이 말은 즉 B-28의 위력은 리틀보이의 약 73배이자 팬맨의 약 12배. 아니 리틀보이랑 팬맨이 폭발한 것만으로도 도시 하나를 쓸어 버릴 정도의 피해를 줬잖아요. 그런데 만약 수십 배에 달하는 폭발력을 가진 B-28이 4개나 터진다? 이건 그냥 도시 하나 정도가 아니라 스페인 남동부가 삭제될 수도 있는 후달달한 상황인 거죠. 이런 무기를 스페인에 떨어뜨렸으니 미국 체면이 말이 아닌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미국은 빠르게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Help me, help me. 이거 터지는 거 아니지?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제발 빨리 와서 이거 해소해줘. What the fuck? 우리 미국의 폭격기랑 급유기가 충돌해서 핵무기가 떨어졌다고? 이게 뭔 홀리몰리한 상황이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최대한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어. 나 벌써 어지러지래. I'm so sorry. 내가 최대한 빠르게 가서 해결해줄게. 진짜 미안. 야 다 스페인으로 날아가.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은 B-28이 추락하자 빠르게 스페인의 사람들을 보냈죠. 그리고 며칠 만에 약 700여 명이나 되는 미국 공군과 과학자들이 팔로마레스를 모였습니다. 팔로마레스는 순식간에 군사작전 기지가 되었고, 미국은 신속하게 핵무기를 찾아 해소하기 시작했죠. 먼저 4개 중에 하나 핵무기는 강가에서 발견됐는데요. 아무래도 강가에 떨어지기도 했고 낙하산이 펴지면서 추락 속도를 줄여줬기 때문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핵무기 하나는 큰 문제 없이 해소할 수 있었죠. 물론 이들이 쉽게 나머지 3개의 핵무기도 회수를 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나머지 이 3개의 핵무기를 회수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 앞에서 핵무기 2개가 추락할 때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았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결국 2개의 핵무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충격을 버티지 못한 핵무기에서 플루토늄이 새어나와 주변에 흩뿌려졌죠. 플루토늄이라고 하면 핵무기 원료로 사용되면서 방사능을 내뿜는 독성이 엄청난 물질인데, 그런 치명적인 물질이 3kg이나 뿌려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팔로마레스의 땅이 완전히 오염되어 버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미국은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다름 아닌 오염된 땅을 제거해버리는 거였죠. 이후 미국은 1700톤이나
톤이나 되는 흙을 퍼내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발견한 핵무기는 3발밖에 되지 않잖아요. 미국은 핵무기가 바다로 떨어지는 걸 봤다 라는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군함과 잠수정을 포함해서 20척 이상의 선박을 통해 사사치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넓어도 너무 넓기 때문에 핵무기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이로 인해 미국은 마지막 한 발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스페인에 이미 방사능이 퍼졌다는 거지. 이건 스페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무서운 말이었지만 스페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아니 관광하러 갔다가 방사능이 오염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스페인 핵무기 추락 사건 때문에 관광 산업이 박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죠.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실수로 스페인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광객 감소를 막기 위해 스페인은 방사능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 스페인 미국 대사였던 비들 주크는 스페인 관광부 장관이었던 마누엘 프라고와 함께 1966년 3월에 직접 바다에서 수영을 하게 됐죠. 미국은 이렇게 주 스페인 대사가 바다에 몸까지 던져가면서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4월 마침내 약 869m 깊이의 바다 밑에서 마지막 핵무기가 발견이 되었고 미국 군함에 실려 안전하게 옮겨질 수 있었죠. 이렇게 핵무기는 모두 해소되었지만 문제가 전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하네. 그 이유는 잘못하면 스페인이 날아갈 뻔한 어마어마한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하고 났던 스페인은 미국이 속한 나토의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걸 금지시켜버리기도 했죠. 미국은 스페인 주변을 통과하는 비행기에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나서야 나토의 비행기를 주둔시킬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방사능 오염된 흙을 최대한 제거하긴 했지만 아직도 오염된 토지가 남아있다는 거야. 이렇게 스페인이 입은 피해가 크다 보니 미국은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스페인에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요. 미국은 2010년까지 스페인의 방사능 오염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1000명 이상의 주민에 대한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돈을 줬습니다. 스페인의 신문사인 일파이스에 따르면 미국이 매년 지급한 돈은 매년 40만 3천 달러, 한화로 약 5억 1,800만 원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미국은 자신의 실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 사실 미국이 핵무기를 잃어버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에 떨어진 핵무기 추락 사고 같은 사건을 브로큰 에로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브로큰 에로우란 전쟁의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 핵무기 사고를 말하죠. 1950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 일으킨 브로큰 에로우는 32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왔죠. 하지만 1965년 12월 5일에 발생한 브로큰 에로우 사건은 아직도 잃어버린 핵무기를 회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일본 오키나와 남쪽에 있는 필리핀 해에서 발생했죠. 항공모함 위에 있던 A-42 스카이호크 전투기는 핵무기 한 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전투기가 갑자기 항공모함에서 굴러가기 시작하네. 결국 전투기는 바다로 추락하고 말았고 순식간에 해저 4,900m 아래까지 떨어지고 말았죠. 해저 869m 밑에 있는 핵무기도 못 찾아가지고 몇 개씩이나 고생했는데 4,900m 심해 전투기가 떨어졌다? 미국이 찾아내려고 해도 도저히 찾아내기가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 미국은 아직까지도 이때 추락한 전투기 조종사와 전투기 핵무기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사람이 죽은 것은 진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핵무기가 저 깊은 바다에 있다고 하니 위험이 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핵무기가 터지지 않는다고 해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죠. 왜냐? 바닷속에 오래 있다 보면 부식이 발생하게 될 거고 이로 인해 핵무기에서 방사능 물질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핵무기 사고는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고입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핵무기에 대한 관리가 점점 철저해지고 있기 때문에 브로큰 에로도 점차 줄어들고 있죠. 그러나 핵무기는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만큼 언제나 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잘못하면 스페인이 날아갈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으시려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